안녕하세요. 100세 노하위 구독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조창웅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병이 있으신가요? 위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여성분들은 유방암. 아마 이런 암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검진 시스템은 이런 흔한 암들에 대해서는 잘 커버해주고 있죠. 그런데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 진료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섬뜩하고 가장 무섭다고 느끼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과 폐암인데요. 특히 췌장암은 흔히 발견되면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암입니다. CT를 찍었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할 때 정말 섬뜩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저희는 췌장암을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췌장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이 왜 그렇게 무섭다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은 마치 숨바꼭질하듯 위와 십이지장 바로 뒤, 척추 앞쪽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뱃속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혹이 생겨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설사, 소화불량, 복통 등 다른 흔한 소화기 질환과 너무나도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마치 감기 증상만으로 폐암을 의심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받는 건강검진으로는 췌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 내시경은 췌장을 볼 수 없고 일반 복부 초음파 역시 위나 장 안에 가스가 차 있거나 지방이 많으면 췌장이 잘 가려져서 혹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췌장암이 진단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췌장암이 그렇게 흔한 암이 아니기에 국가검진 항목에 특정 췌장암 검사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조기 발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 의료진이 환자분들에게 췌장암 진단을 내릴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전이 및 진행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췌장은 단순히 소화 효소만 분비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혈액 공급이 매우 풍부하며 주변의 림프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더불어 췌장은 담낭, 간, 십이지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들과 췌관, 담관 같은 관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해부학적 특성 때문에 췌장암 세포는 다른 장기로 아주 쉽게 퍼져나갈 수 있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빠르게 전신으로 전이됩니다. 다른 암종에 비해 암세포의 성장 속도와 분열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발견 당시에는 국소적인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재검사해보면 이미 간이나 폐 등으로 전이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암이 다 무섭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흔하게 발생하는 암들은 조기검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치료법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난 20년간 5년 생존율이 40%에서 75%까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췌장암만은 아직도 5년 생존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이 수치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르며 치료가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췌장암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할 질병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만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췌장암은 왜 걸리는 걸까요? 사실 췌장암의 원인은 딱 이것이다 라고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 췌장암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들이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인 암의 원인과 유사하게 흡연, 과도한 음주, 동물성 지방 위주의 과다 섭취, 그리고 비만 등이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월등한 위험도를 가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성, 즉 가족력입니다.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을 앓은 이력이 있다면 본인의 췌장암 발병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무려 7배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 공유하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췌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췌장암 위험 요소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췌장암에 걸릴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은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당뇨병은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거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 췌장은 암세포가 발생하고 성장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당뇨가 아닌 새롭게 발생한 당뇨입니다. 당뇨가 없던 분이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거나 기존 당뇨 환자인데 혈당 조절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 이는 췌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에 혹이나 암 같은 것이 생겨서 췌장 기능을 방해하여 당뇨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건강검진을 했을 때 당 수치가 정상치를 벗어났다거나 혈당 수치가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치솟았다면 단순히 당뇨가 생겼나 보다 하고 당뇨 관리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췌장을 먼저 정밀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꼭 던지셔야 합니다. 이 작은 의심이 큰 병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뇨가 있거나 유전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술, 담배, 고지방식 등을 피하는 것이 췌장암 예방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췌장암이 걸렸을 때 어떤 전조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안타깝게도 췌장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몇 가지 신호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다른 흔한 질병의 증상과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암이 생겨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효소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소화 불량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하는 증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분비가 줄어들면 지방 소화가 어려워지는데 이 경우 변을 봤을 때 기름기가 많고 물에 둥둥 뜨는 형태의 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지방변이라고 하죠. 냄새도 심하고 화장실에 기름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암이 커지면서 주변 장기를 누르거나 암 자체에 의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이 명치 부분, 즉 위나 십이지장 뒤쪽에 깊숙이 위치해 있으니 암덩어리가 생기면 위나 십이지장을 압박하여 명치 부분에 답답함, 쓰림 혹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등에까지 뻗치거나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유 없이 허리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췌장암이 등 쪽 신경을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췌장암이 담관을 막으면 담즙이 배출되지 못해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 흰자 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진해지고 피부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피로감 등은 암이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과식 후의 불편감, 역류성 식도염 증상 등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위장 문제로 여기고 소화제나 위장약을 복용하며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췌장암이다 라고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백세 노하우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결국 체주 검진을 받아보는 것밖에 없는 걸까요? 맞습니다. 특히 췌장암의 위험군에 속하신다면 더욱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췌장암을 조기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군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와 특화된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 혈액검사를 통해 췌장암 종양표지자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췌장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담도염, 췌장염 등 다른 양성 질환이나 심지어 감기만 걸려도 수치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췌장암 환자 중에서도 이 수치가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검사는 보조적인 검사 수단이며 다른 증상이나 영상검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복부 초음파는 인체에 무해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췌장이 다른 장기에 가려지기 쉬워 작은 병변이나 췌장 꼬리 부분의 병변은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진단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나 통증 등 췌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복부 CT를 1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찍어보시는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CT는 췌장 전체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며 주변 장기로의 침범 여부나 전이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췌장암 진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CT에서 불확실한 소견이 있거나 췌장암이 강하게 의심될 때 추가적으로 복부 MRI 및 MRCP와 내시경 초음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등 정밀 검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증상을 절대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음파나 기본 혈액 검사에서 괜찮다고 해도 내가 계속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감이나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한다면 그 부분을 스스로 믿고 적극적으로 의사에게 어필하여 추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불편합니다. 혹시 다른 검사는 없을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100% 완벽한 검사는 없기 때문에 내 증상을 믿고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 들어가려는 노력이 췌장암 조기 발견에 아주 중요하며 실제로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대처로 조기 진단에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은 없을까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유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지키기 힘들고 그래서 늘 더 쉽고 빠른 방법을 찾게 되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적인 것들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입니다. 첫째,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췌장암 미용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당뇨입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 췌장에 부담을 주고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하지 않게 체중을 관리하고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췌장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복용과 생활 습관 개선을 철저히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술과 담배는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췌장암뿐 아니라 모든 암과 만성질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흡연은 췌장암 발병 위험을 2배에서 5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물질이 혈액을 타고 췌장으로 직접 도달하여 췌장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음주 역시 만성 췌장염의 주요 원인이며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강력한 전구 병변입니다. 췌장이 반복적으로 염증에 시달리면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므로 술과 담배는 반드시 끊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췌장암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유전적 위험을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내가 췌장암이나 다른 암에 대한 유전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볼 만하며 30대나 40대 정도에 미리 체크를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당뇨로 돌아가신 분들도 사실은 췌장암 때문에 당뇨가 왔을 수도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내력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있다면 더욱 예민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조기 검진에 힘써야 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췌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요. 다음으로 췌장 건강을 위한 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췌장암에 독이 되는 음식과 췌장에 부담을 덜 주는 좋은 음식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췌장에 독이 되는 음식들로는 육류, 특히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췌장은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강력한 소화 효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동물성 지방이 너무 많은 육류, 예를 들어 삼겹살, 소고기 마블링이 많은 부위, 튀김류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췌장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피로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만성적인 과부하는 췌장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 돌연변이나 암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길 위험에 노출됩니다. 과식, 고지방식은 췌장을 지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적당량의 고기, 기름기 적은 부위 위주를 섭취하는 것은 크게 상관없지만 본인의 비만도와 소화 능력, 대사 능력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탄 커피, 콩으로 만든 커피가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는 과거 연구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단 음식, 특히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혈당을 얼마나 급격하게 올리느냐, 아니면 얼마나 천천히 올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입에 넣자마자 강한 단맛을 내며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나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주스는 꿀물이나 탄산음료와 다를 바 없는 당폭탄입니다.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로 액체 형태로 마시게 되면 당이 순식간에 확 올라가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마치 췌장을 쉬지 않고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었지만 영양 과잉 시대인 지금은
이 속담이 오히려 췌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에 부담을 덜 주는 식단을 위해서는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췌장에 부담을 덜 주려면 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췌장이 갑작스러운 인슐린 분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첫째, 식사를 시작할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를 가장 먼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 나물, 생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생기고 채소의 섬유질이 위에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둘째, 그 다음으로 당을 상대적으로 덜 올리는 지방이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합니다. 살코기, 생선, 두부, 콩류, 계란 등이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탄수화물, 밥, 빵, 면류과 과일은 식사의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잡곡밥이나 통곡물 빵처럼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선택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일을 씹어 먹는 것이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보다 췌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이처럼 먹는 순서만 바꿔도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췌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백세 노하우 채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